이 녹음을 하는 2월 7일 7시 30분 서부 시각 현재 모든 선물 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월요일부터 폭등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떠한 포지션으로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월 둘째 주 한 주간 동안의 전망 예측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좀 전 통기 뉴스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HFT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래 일종이거든요. HFT High Frequency Trading의 약자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한국말을 굳이 번역하자면 초단타, 고빈도 거래, 보통 헤지펀드나 뉴욕은행.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결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전역에 어떠한 곳도 소외됨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이성들을 쏘아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저게 어떠한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정말 0.1초가 빠르면은 뉴욕 주식시장에서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HFT 트레이딩이거든요. 현대차와 애플이 협력에 대한 논의,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터지면서 지금 2월 7일 한국 시간은 2월 8일 월요일이죠.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차, 현대 계열사의 주식들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외인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식을 팔아치웠거든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와 부품주들을.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먼저 팔아치웠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협상 결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항상 개미들이 이런 세력들이나 기관들과의 대결에서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개미들 귀에 들어가는 그 정보, 그 속도를 능가할 정도의 빠른 속도들이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가능하죠, 사실. 이런 정보 싸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앞서서 예측하는 포지션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와 애플 간의 전기차 논의가 시작된다. 그 기사가 터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주식을 사는 사람들 살 수는 있죠. 하지만 빨리 빠져나와야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됩니다. 스캘핑 전략 같은 경우는 저도 주로 하는 이제 매매법인데, 근데 계속 타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혀요.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뛰어내릴 자신이 없으면 올라타지를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월요일 날은 폭등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장 시작 전 정신줄 부여잡고를 좀 일찍 당겨서 여기 지금 바로 전날 해드리고 있는데, 금요일도 그렇고요. 장이 후끈 달아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통과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E로 촉발된 게임스탑으로 촉발된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되게 초반에는 조금 했다가 다 토해내고 힘을 별로 쓰지 못했죠. 그렇다면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한 주간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진전 상황입니다. 원래는 2월 14일 이번 주에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지원이 됐죠. 두 번째는 퇴임한 트럼프 탄핵 추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 제롬 파월 연준이죠. FED 의장의 발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월 10일. 그 다음에 여전히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과는 상관없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먼저 갈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트위터, 코카콜라, 우버,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고, 지금 차트 보이시죠? 계속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물가 상승률 및 국채 금리 또한 금리의 동향 또한 여러분들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 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여기가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슈퍼볼 하는 날인데 오늘 바로 오전에 CNN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와, 우리 자넷 옐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그 월가가 환영을 하죠. 자, 완전 고용은 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사실은 현재 지지부진한 실업률, 한때 작년 이맘때는 3%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완만한 속도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게 옐런의 설명이고요.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6.3%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나오기 직전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월 실업률은 3.5였고요. 작년 2월 수준이 미 정책 당국이 원하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약 900만 명이 적습니다. 다만 옐런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2025년은 돼야 앞으로 4년 후죠. 실업률을 4%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팔로워 하원 의장은요, 이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관철시키고 나면 또 다른 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와우, 브라보. 단지 미국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월가에서는 1조 9천억 달러짜리 이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고요. 자, 저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죠. 야, 미국의 저력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전염병 때문에 소비 생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인 소득이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짐 캐런 글로벌 매크로 전략 책임자는 정부 정책이 경제의 호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이죠. 제가 오전에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5대 기술 기업들의 분기 매출 변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지난 1년간 사람과 기업은 모든 부분에서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됐다며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빵 주식들 이익이 작년에 24% 늘어났고 시가총액이 50% 급증해서 8조 달러에 달한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명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아마존만 해도 한 해 동안 50만 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냐면 미국의 남동부 최대 도시인 애틀란타 전체 인구 숫자보다 많은 겁니다. 애틀란타 전체 인구 숫자보다 많은 숫자를 아마존이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 0.3%, 0.5% 소폭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 역대 최고 기록을 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 정부가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 쏟아낸 지원책이 모두 3조 4천억 달러 규모인데 한꺼번에 2조 달러 가까운 유동성이 풀리면 증시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벌써 선물시장에서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5일 장 시작 직전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4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전문가 예측보다 적었고요. 특히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단 6,000개 늘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았지만 실업자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잡을 잡고 싶은데 없는 게 아니라 실업수당 타먹으려고 스스로 그냥 주식하려고 그러나 스스로 지금 잡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현지의 진짜 미국 현지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저런 그 기사만 갖고 투자하셨다가는 안 되는 게 바로 그 기사 너머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즉 실업률 하락을 보여줬지만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죠. 고용지표의 내용이 부정적이었지만 부양책 시행을 압박하는 재료로 작용했고요. 자,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썼을 정도로 화랑세였습니다. 나스닥은 5일 동안 6.6% 정도 뛰었고요. 가장 적게 오른 다우도 3.9%나 올랐고 상승폭만 보면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프 보이시죠? 작년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미국 부양책 호재가 다시 부각됐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게 상승을 이끌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게임스탑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 있는데 화요일이 문제입니다. 화요일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부 종목의 급락 우려로 증시 변동성 공포가 커졌었는데요. 해당 종목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예측은 지난달 말 40까지 치솟았지만 지난주는 다시 20.87로 마감되었습니다. 월가에선 이 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질 경우 대규모 알고리즘, 즉 기간 투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를 꼽자면 역시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조치.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부동산은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주 예산 결의안을 가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의회에서 별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과반 동의만 얻으면 부양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양법 제정에 반대해왔고요. 이번 결의안 가결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은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주 말까지 부양책을 하원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3월 15일까지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또 우리 펠로시 하원 의장 추진력 하나 끝내주지 않습니까? 3월 중순에 기존 부양책의 실업급여 추가 지원 등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인 1인당 1,400달러에 달하는 현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추가 실업급여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다듬을 계획이고요. 9일부터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시에 조금은 부담될 요인이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의 골이 뭐 굉장히 깊어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같으니까. 자, 파월 미 중앙은행 FED 연장의 의장 연설 항상 주목받고 있잖아요. 1년에 총 8번 열리는 거 아시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인데요. 일단 FED 인사 7명,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정기적으로 모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합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2월엔 예정된 모임이 일단 없습니다. 대신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오는 12일 별도의 화상 연설에 나서는데 뉴욕 이코노믹스 클럽에서 미 고용시장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고용은 FED와 미국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끼치는 지표고요. 지난주 나온 고용지표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파월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파월이 이날 연설에서 경기 및 통화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연초에 통화 당국의 일부 인사들이 조기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 축소입니다.
언급한 뒤에 시장이 흔들리자 파월이 출구 전략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진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파월이 더 완화적인 정책 발언을 내놓을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파월 의장보다는 조금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다른 통화 당국 인사들의 강연도 줄줄이 잡혀 있거든요. 일단 돌출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좀 기대해야 되겠죠. 그쵸? 좀 알아볼까요? 8일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9일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12일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어찌됐든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최근 증시를 뒤흔들었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끝났지만, 자,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한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총 512개 기업이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보통 화요일에 핵심 기업들, 목요일에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쏟아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상당히 좀 적죠.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나가고 있죠. 이번 주간의 실적 발표 차트입니다. 기업들은 장 개시 전 또는 마감 직후에 실적 공시를 하는데 보통 7대3 정도로 마감 후에 공시가 훨씬 많죠.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기업 트위터, 우버, 시스코,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디즈니입니다. 10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을 또 둬야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상승에 그쳤거든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가팔라지면 증시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수익률이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채 금리 상승은 대출을 많이 쓰는 기업 및 가계 부담을 키우고 고평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석가 교수는 바이든 부양책만으로 이번 경기를 끝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부분이네. 백신만이 팬데믹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백신의 그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것 굉장히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은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폭등의 이 흐름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느냐 아니면 오전장이 시작되다 오후에 꼬꾸라지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더불어 체크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이번 한 주는 그거 플러스 경기 부양책.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진행 속도가 시장을 더 백신 접종 속도보다 강력하게 지금 흔드는 핵심 키워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입니다. 그 이외에 아까도 짚어드렸던 연준, 연설, 그 다음에 GM의 사건들 좀 지켜보시면 항상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헤지펀드들이나 기관들의 정보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역발상 전략으로 가야지만 개미들은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겨낼 수 있는데 폭등할 때, 날아오를 때 주식을 사시게 되면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셔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락장에서 그 종목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락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을 때 그 종목을 사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승장일 때 수익을 실현하던가 아니면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이, 매수 전략이 참으로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위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루 전날 저희가 해드렸던 이번 한 주간의 증시 전망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